이제 1월 13일 토요일 주간 정리 방송의 어프로입니다. 아침 공기가 살짝 쌀쌀합니다. 좋은 주말들 되시고요. 자, 주간 정리 시간에는 제가 조금 중기적 안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주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실전 투자 제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이제 주간 방송 보시면 제목을 1월 조정 등락도 괜찮다. 미국 경기 연착륙과 한국은 종목 장세 이렇게 노란색 주간 정리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사실 주식이 그렇습니다. 뭔가 딱 맞추고 안 맞추고 이런 것보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아주 큰 흐름상 크고 이렇게 거대한 규모일수록 이 추세라는 게 팍팍 안 변해요. 변동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월초를 보고 뭐 연초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이제 정말 안 좋은 건 이제 보통 블랙스완이라 해서 아무 예상치 못한 뭐 2020년에 팬데믹 같은 거 그랬죠. 코로나 같은 거. 뭐 지금도 살짝 또 국지적 리스크를 보고 있는데 그런 거는 투자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하면 돼요. 원래 원칙은 그렇습니다. 뭔가 약간 변화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대로 갈 때는 그만큼을 해지하거나 해지는 보통 선물 같은 걸로 하는데 안 그러면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면 돼요. 지금 자기 좀 계속 가다가 괜찮은 가운데 좀 더 빠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빠지는 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20% 확률이야 떨어질 확률이. 그러면 현금 20%나 10%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원래 사실 그게 투자가 원칙인데 자 그런 면에서 추세를 한번 볼게요. 제가 가끔 이제 월봉을 띄워놓고 말씀을 드릴 때 일본 같은 케이스는 좀 왔다 갔다 칠락팔락이 심하죠. 항상 넓게 보고 멀리 볼수록 좀 안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망이나 추세를 보기도 쉬운 게 있어요. 하지만 짧게 보면 변동에 좀 사람들 판단력이나 느낌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변동이 심할 수 있죠. 제가 연간 전망을 이번 올해도 드릴 때도 그랬는데 이 신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목표는 높게 가질 수 있지만 그 과정을 봐야 돼요. 예. 어쨌든 이게 16,000을 돌파를 해야지만 나스닥이 신고가 날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서 또 이제 주도주를 보고 있고 여전히 괜찮죠. 엔비디아나 MS 같은 게 좋은데 미국은 작년 이제 10월달, 9월달, 10월달에 금리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갑자기 급하게 물론 개인들이 금리나 채권 시장에 많이 들어왔다 말씀도 드렸지만 이렇게 10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4% 3.5에서 5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뭐 JP 모건 다임러 회장이 뭐 7%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10월 달 말에 빌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그때 채권군이 빠진다 나는 이제 쇼친 거 정리할게 뭐 이렇게 하면서 때려졌던 기억나시죠? 10월 말에 그러면서 금리가 급속히 빠지고 11월 12월 달에 산타랠리가 금리 하락과 함께 왔습니다. 제가 매크로 얘기를 잠깐 드리는 이유는 한번 점검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수급이 엄청나게 원래 변동성이 크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 없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좀 많이 빠진다. 예전에 결론은 제가 다음 주에 지수 관련 이런 것들은 좀 사도 되는 구간이다. 제가 올해 이번 주부터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죠. 빠질 때.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제목은 1월은 여전히 양호한 조정이다. 그리고 2월을 살짝 기대하겠다. 그런 과정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고 있는지 예상을 한번 쫓아가 보는 거죠. 작년 2달간의 산타 랠리를 했고 지금 장은 당연히 계속 오를 수가 없습니다. 1월 달에 제가 살짝 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면서 이거 안 좋네. 월초가 안 좋네 하면서 현금 비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좀 빠졌죠. 좀 계속 빠질 거냐 덜 빠질 거냐를 봐야 되는데 뭐 기준이 미국 먼저 살피는 거고. 자, 미국은 봅니다. 지금 좀 빠지는 이유가 국지적 리스크다. 뭐 그런 면도 보는 사람이 있지만 금리 인하가 좀 과도하다는 면이 살짝 부각이 됐어요. 금리 인하 3월달부터 한다. 너무 빠른 거라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배드와치 보시면은 여전히 한 60%대 정도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던데 그거는 저희 예상과 다릅니다. 시장에서 보는 거예요. 조금 과도하다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장 금리가 빠지면 좋은데 근래 들어서 이제 4%에서 살짝 머리를 들었죠. 3.8에서 4% 들면서 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물 금리는 금리라는 것도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 10년물은 10년을 보는 거 쉽게 말하면 10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를 보는 거예요. 한 10년 동안 경기가 좋을지 나쁠지 경기를 보는 거고 여기 살짝 2년물이 더 빠지긴 했습니다. 2년물은 뭐냐면 2년이 만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입니다. 저도 올 하반기부터는 빠질 수 있다 보는데 금리를 내릴 거라 보는데 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4%예요. 금리를 엄청 많이 내려야 되죠. 올해 몇 번 내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 얘기 뒤에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어제 PPI 낮게 나오면서 미국의 2년물 금리도 살짝 더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두 달간 급등 이후에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양호한 조정이죠. 우리나라처럼 팍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짝 여전히 양봉이죠. 원봉이었는데 양봉이 변했거든요. 여전히 흐름이 괜찮고 일봉으로 보더라도 빠지고 우리나라 더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반등을 주고 있다. 여기에서 주도주들이 확고하게 살아있다. 금리자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미국의 어떤 가장 기본의 소비를 보는 고용지수 낮잖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살짝 연착륙되는 모습도 보였고 또 너무 강하면 그렇잖아. 올해는 제가 그런 흐름 볼 때 저작년에 미국의 달러, 작년에 미국의 금리, 올해는 이제는 매크로 같은 것보다 실제로 경기나 어닝의 영향으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미국 경기나 소비가 어떤지를 봤을 때 작년처럼 정말 강하니까 금리 더 올린다 이런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연준 위원들도 이제 금리 올린다는 소리 안 해요. 매크로 이렇게 나와도 경기를 걱정해야지 언제 금리를 내릴지 뭐 지금 당장 못 내린다고 자꾸 이제 타이트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소비나 고용은 견조한 편입니다. 서머스 아시죠? 옛날에 그 재무장관 하셨던 그 되게 매파입니다. 되게 강하게 얘기 드렸던 분이고 JP모건 다이먼 회장도 마찬가지죠. 이분들도 살짝 자 미국 경기 괜찮네. 소비가 상당히 견조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경기 괜찮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국 경기 갑자기 확 부러진다. 그러면 뭐 금리를 갑자기 막 내릴 요인이 생기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기본이 미국 경기가 소비가 고용이 나쁘지 않고 자, 거기에서 물가가 얼마나 빨리 잡히느냐 문제인데 물가가 많이 빨리 잡힌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금리를 너무 급하게 내려주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실제로 물가가 그렇게 급하게 잡힐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한번 조금씩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지금 1월 31일 날 FOMC예요. 아직 좀 남긴 했죠. 2주 남았습니다. 지금 1월 달이 반이 지났는데 그리고 남들 다 기대하고 있는 3월 20일 날 금리나 할 거다. 그 사이 여러 가지 매크로나 금리를 봐야 되겠지만 시장 금리를 여전히 저는 낮게 보는 게 좋아요. 너무 급하게 금리나 기대하다가 시장은 더 안 좋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잠깐 리마인드 해드리면 작년 11월 1일 FOMC가 있었어요. 11월 1일 이때부터 주식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말에 비레크만의 금리 멘트도 있었지만 자 이때부터였죠. 이때 요때입니다. 딱 요때 비레크만 얘기하고 살짝 5% 찍고 빠지면서 금리가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기억나실 거예요. 장 반등을 시작했던 그런 시기고 자 그리고 12월 달 넘어서 이거는 주봉이니까 일봉으로 보시면 12월 한 요때쯤입니다. 13일인가 금리 더 떨어졌죠. 그때 파월이 너무 막 좋게 얘기했잖아요. 저 양반 왜 그러지? 지금 바이든이 너무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편향이 돼 있나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12월 13일 FOMC 넘어갔습니다. 지금 살짝 조정을 잘 받고 있는 가운데 1월 31일도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경기 괜찮다. 물가는 잡히지만 방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 3월 20일까지 흐름을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3월까지 미리 예상할 필요는 없지만 1월 때 요 넘어가면서 정신은 서서히 바닥이 잡힐 거라 봅니다. 요즘까지는 1월 달이 신고가 내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FOMC가 되게 중요한 모멘텀이죠. 정시에. 금리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1월 달에 조정을 시작하고 떨어졌지만 미국은 지금 주도주 때문에 반등을 주고 있어요. 이 흐름을 좀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가 낼지 안 낼지 보는데 물론 그거는 MS나 엔비디아 같은 주도주에 달려 있겠죠. 내더라도 FOMC 전까지는 매크로나 그런 부분이 확 안정을 못 주기 때문에 여전히 등락하게 되는
하지만 양호한 조정을 보이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약간 정시의 뉘앙스를 또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1월달 FOMC 1월 말이니까 잘 지나면 1월달 조정을 받은 면이 되잖아요. 뭐 그 좀 폭을 좀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2월달은 또 기대를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제 어닝이죠. 실제로 어닝. 지금 또 CES에서 여러 가지 AI라든지 로봇에 대한 기대를 엄청 다 부풀리고 있어요. 보면 되게 신기하죠. 엄청 신기한데 자, 이런 게 나오고 미래가 변하고 기업들 정말 돈을 많이 벌겠구나 하지만 실제로 돈이 벌지 안 벌지 봐야죠. 우리나라 전 세계 소비도 약간 연착륙되는 분위기고 뭐 그런 거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 되는 매출이나 어닝을 봐야 됩니다. 일단 이번 주부터 미국이 금융주라든지 항공주, JP모건 같은 거는 그 이제 신고가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미국 금융이나 금리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본이긴 합니다. 금융주도 주가 괜찮고요. 항공주는 유가 때문에 좀 덜렁하게 있긴 하지만 괜찮은 상황이에요. 일단 어닝이 가장 중요하다. 1월 말 2월달 갈수록 가장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고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작년 9월 10월 야 너네가 지금 7월까지 정말 잘 가다가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8월까지도 괜찮았어요. 8월 달에 에코프로 단타 치면서 맥이 살아있었잖아요. 근데 9월 달 10월 달을 괜찮게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금리가 급락하면서 한번 장이 급락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지금 포트가 뭐 잘 버티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빠집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금리가 문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 잘 빠져 있습니다. 금리 지금 사실 되게 잘 빠져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빠져 있고 조금 보시면 4% 등락이 있을 수 있고 2년물 금리 같은 것도 저는 오히려 더 빠지고 이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 넘어가면 이제 3%대 중반까지 넘어간다 보거든요. 내년은 더 떨어질 거니까 이제 그런 흐름으로 금리는 빠져주고 있습니다. 나쁠 게 없죠. 그래서 9월 10월 달 뭐 빠질 거다 이런 걸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1월 달에 제가 살짝 조정한다 그러면서 대응을 잘하고 있잖아요. 1월 달 갈 수도 있지만 빠지니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응 영역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잘 대응하고 있다. 자, 그리고 항상 정시를 말씀드릴 때 자, 주도주가 있어야지 정시가 좋지. 맞습니다. 주도주가 있어야 돼요. 시장에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고 버티고 들고 있을 수 있는. 자, 그런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이번 주 크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나 MS 신고가입니다. 아마 MS랑 이제 애플이랑 잠깐 이따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고 더 면밀히 보기 위해서는 거기 주된 종목을 보면 됩니다. 애플이 무조건 약해 아직까지는. 애플은 아직 약하고 차트를 보시면 애플은 신고가 날 듯 하다가 어쨌든 12월 달부터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180% 선을 끊어온 데서 여전히 지지는 받고 있는 상태지만 2월 2일 날 애들이 지금 신성장 동력을 하는 비전 프로가 공개가 돼요. 자, 19일부터 이제 아마 마감이 되겠죠. 19일 주문을 받으면 당연히 이게 금방 재고 소진되고 뭐 이렇게 매진됐다는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런 흐름 때문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이나 이쪽 보시면 여전히 애플에 대한 것들이 조금 부진합니다. 주가가 사실 다 말해주고 있는 상태라서 애플은 큰 기대보다는 버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자 신고가 나죠. 신고가 나오고 역사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총을 시총도 제가 하나 그 유튜브 커뮤니티 보시 올려놨어요. 지금 시총을 올려놨는데 시대적으로 시총이 바뀌는 흐름이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MS, 그 뒤 아마존이나 알파벳 상당히 잘 받치고 있어요. 얘도 AI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괜찮고 AMD는 넷플릭스 다 좋고 메타도 되게 좋습니다. 메타도 XR, VR 관련 기대가 좀 있죠. 주도 좀 확고한 상태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 얘기이기도 한데 작년에 우리나라 주도주 뭐였죠? 작년에 주도주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올랐던 그 시기를 잠깐 보시면 1월 달에는 좀 왔다 갔다 해요. 1월 달에 왔다 갔다 하다가 실제로 자리를 딱 잡았던 거는 작년 1월 달 보시면 1월 달에 레인보우가 먼저 올라왔어요. 레인보우가 1월 달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때 돈이 확 들어왔죠. 제가 말씀드렸던 빅머니 들어오고 1월 달에 3만 원짜리가 6만 원 더블 보냅니다. 자, 그 2월 달에 쉬어요, 애들이. 왜 쉬었냐 하면 주도주가 바뀌었거든요. 에코프로 미친 듯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수급주죠. 우리나라만 특징이고 보기 쉬운 거 우리도 매매했던 종목이니까 2월 달에 10만 원짜리가 에코프로 2월 달이죠. 10만 원,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가요.
석 달, 넉 달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주도주가 나올 확률을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급주에서 지수와 상관없이. 이게 지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등락이라 횡보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2월달 좀 기대하면서 저는 보고 있는 면이고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 이란, 뭐 하마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예멘에 후티 반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체크해야 돼요. 여전히 근데 다행히 유가가 지금 73불, 4불대 정도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안정적인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장과 금리의 밀당 여전히 작년보다는 덜하겠지만 금리를 너무 겁내지 말고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마라. 항상 정도와 속도 말씀드리는데, 올해 6회 인하를 막 기대를 해요. 6회 인하. 올해 6회 인하를 하면 뭐 3% 빠진다는 얘기잖아. 3% 한 1.5%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너무 과도해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급하게 빼는 거는 2000년도나 2008년처럼 진짜 경기가 부러졌을 때입니다. 경기 침체는 아니라 보는 거잖아요. 요즘 미국 경기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서 물가가 잡히고 보험 쪽으로 금리나, 이거는 사실 바이든과 정치적인 파워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살짝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6회는 너무 심하다 보는 거죠. 한 3회 정도 봐요. 3회. 3회. 하반기부터 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CPI 이번 주에 나왔잖아요. CPI가 뭐 6, 7% 막 넘어가다가 이제 3.3까지 떨어졌습니다. 11월 달보다 살짝 오르긴 했지만, CPI보다 더 많이 보는 건 뭐라 했죠? PC 지표. PC가 연준이 본다 그랬잖아요. 연준이 보는 이제 FMC 전후로 PCA가 나오는데, PC는 CPI에 다른 게 뭐냐면 주택 비중이 낮아요. 쉘터 비중이. 근데 이제 미국이 모기지금리 떨어지고 신규 수요 있다 보니까 딴 글로벌 다른 나라보다 부동산을 살 때 덜 꺾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CPI에 영향을 좀 줬는데 PC는 주택 비중 낮다 그랬죠. 오히려 더 꺾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가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PC 괜찮으면 1월 FMC 말 하는 거 괜찮게 보는 겁니다. 어닝도 나쁘지 않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이 정도 판단하고 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살짝 보시면 JP모건 헬스케어 했고, CS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고, 뭐 GDP 나오고 괜찮 2.3% 보고 있는 것 같아요. PC 잘 나왔고, 어제 참 PPI 나왔습니다. 미국의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 PPI는 제조업 공급자 물가지수잖아요. 근데 중국이랑 이걸 많이 받아요. 여전히 중국이 미국이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PPI는 살짝 컨센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어제 2년물 금리가 좀 더 떨어진 게 그런 영향인데, 물가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대만 총통선거 좀 봐야 돼. 오늘요. 오늘 밤 정도 되면, 내일 새벽 정도 되면 결과 나올 겁니다. 지금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이제 친민 민진당이 될 것 같아요. 민진당이 지금 한 8년째 집권하고 있는데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다음 주로 살짝 체크를 해보면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 휴장입니다. 마틴 루터킹 데이고 휴장이고, 자, 이제 미국의 공화당 경선이 시작돼요. 이제 트럼프 얘기 좀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그린 정책 같은 거 좀 안 좋게 보는 거고요. 좀 전기차 얘기를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 좋게. 자, 17일 날은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그때 아마 밤에 나올 겁니다. 18일 새벽 정도 갤럭시 24 가오스폰 AI폰 드디어 나온다고 보고, 온디바이스는 이쪽이 좀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제주 반도체 줄여놓은 상태니까 연준의 베이지복 한번 더 체크하면 되고, 미국의 소매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이제 미국 주택. 사실 주택도 얘기 드릴 게 좀 많긴 한데, 미국 주택이 모기지금리가 10년물 금리가 엄청 올랐다 8%까지 올라갔잖아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그 금리랑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샀던 신규 주택 수요가 좀 늘긴 하는데, 여전히 저는 연착륙이라 봐요. 연착륙으로 보고 큰 흐름상 캡버가 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같은 데라든지 미국 옆에 있는 캐나다 같은 데 보시면 올해 부동산 경기 되게 안 좋고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덜 빠졌다 해서 또 우리나라의 정책을 막 쓴다 해서 부동산을 막 좋게 볼 필요가 없어요. 일단 한번 체크해 보면 되고, 자, 이번 주 지난주였나?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었고, 미국 세 번째 이제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 만기일이 이번 다음 주에 있고, 미국의 지금 셧다운을 보는, 원래 이게 7월이었나? 그다음에 11월이었나? 계속 넘어가고 있었던 여야 간의 예산 합의가 필요하다는 임시 예산안 1차가 다음 주 예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냐면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해요. 당일 합의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미국 정부가 예산 지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얘기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막 기억나세요? 10월 달에 이스라엘도 터지다 보니까 10월 달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동시에 지원하면 얼마나 돈을 찍어야 되느냐. 그때 한창 우리 국채 발행 막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국채 발행 못 한다.
재정이 지금 예산이 모자란다 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끊어버렸어요. 참 전쟁이라는 게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이런 것도 예산을 타이트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올해 대선이기 때문에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정책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도가 팍팍 쓰지 못하고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월 30일 마지막 날 FMC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괜찮게 봐요. 그래서 1월 달이 지금 2주 남았습니다. 절반이 갔잖아요. 1월 하반기 넘어가면서부터 또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빠지면 우리는 되게 좋게 보고 빠지면 사도 되는 구간으로 보자. 지수든 종목이든 2월 달에 살짝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이 지금 약한데 어쨌든 신성장 동력으로 비전 프로를 상당히 크게 빨리 내놨죠. 400만 원짜리니까 잘 나올 거라 보고 물량도 많지 않습니다. 매진이 될 거라 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주가를 애플 주가를 특히 미국 나스닥 전체 주가를 좀 받칠지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꾸준히 계속 좋아요. 어쨌든 500불 넘어갈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빅머니들 진짜 빅부자들이 살 수 있는 전형적인 매수 타임이었고요. 사실 안 보는 분도 그때는 샀어야 돼. 그래 되면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거고 엔비디아 살짝 마지막 말씀드리면 우리 하이닉스 중기를 모으고 있지만 AI 빅뱅 시대를 올해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사실 이렇게 대형주들 돈 많이 사고 크게 들어가서 500불 돌파하면서 신고가 날 때잖아요. 전형적인 매수 신호가 들어가면 올랐습니다. 당연히 올랐죠. 뭐 짧게 보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기는 지켜요. 거의 지킵니다. 이게 깨진다? 뭔가 정말 안 좋은 일이 있겠죠. 깨지더라도 장이 크게 안 부러지면 정말 크게 부러진 장이 아니면 떨어지면 또 사야 돼요. 사실은 그 정도로 이 500선 초반이 정말 중요합니다. AI 빅뱅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나라가 보는 그런 사이클의 근본적인 어떤 그 볼거리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그럼 만들어가는지 보시죠. 올해 저 커뮤니티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예전에 MS나 G나 애플이나 중국이나 2000년 이후에 유튜브 영상 보시면 커뮤니티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하는 것들이 야 이럴 때 애들이 그렇게 올랐구나 이런 것들 글로벌 시총 같은 거 한번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은 여전히 등락이 칠락팔락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가 특히 더 빠진 게 있어요. 우리나라 수급이 되게 많이 교란됐습니다. 환율은 중국 때문에 살짝 좀 1,300원 초반에 있는 부분이고 말씀 잘 안 드리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 상속세가 사실 너무 많긴 하죠. 2조를 넘게를 내야 되니까 많이 팔았습니다. 블록들이 있었고 자 그것 때문에 요 근래 3전 때문에 더 빠졌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올해 1월 2일 빼고 계속 빠져요. 뭐 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외국인들이 코스피랑 3전 가지고 쪽 핸들링 하고 있다를 보시면 되고 자 제가 지수 관련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작년 우리 그때 한참 기억나죠. 빠지면 살아있다 더 떨어져가 또 어떻게 한다 더 산다 하다가 10월달 엄청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2300 정도 말씀드렸는데 2300이 정말 마지노선이다. 그 우리나라 PBR 기준으로 0.85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였죠. 이렇게 어쨌든 왔다 갔다 해서 좀 물리더라도 살 수 있는 구간에 놔두면 결국 수익 납니다. 그래 결국 수익 나는데 올해는 그렇게 작년 9월 10월 같이 위기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릴 것도 웃기게 한데 우리나라 코스피 PBR 기준으로 이미 0.9배입니다. PBR 기준 우리나라 자산 계속 오르기 때문에 2,500 정도 넘어가죠. 2,500 넘어가잖아요. 2,500에서 떨어지면 0.9배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과매도권에 들어왔어요. 이미 과매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2,500 초반 말씀드린 이유는 이때부터 혹시나 왔다 갔다 변동성이 있더라도 사면은 지나와서 물릴 만한 그런 지수는 아니다. 12630 같은 거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수를 한번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 사도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600 넘어서 파신다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사도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잠깐 지수를 또 보여드리면 자 미국 보여드린 것처럼 뭐 중국은 지표가 되게 많아요. 저것들 뭐 자본주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 뭐 시장은 전부 다 많이 늘려놨는데 자 추세를 볼 수 있는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상해 종합도 있지만 중국 CSI 300, CSI 500 지수가 있어요. 300은 대형주고 500은 중소형주라 보시면 되는데 300은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2021년부터 21년 이때는 세계가 다 꼭지 쳤고
떨어져서 작년 하반기 10월 달에 시진핑 연임 됐잖아요. 재작년에. 그 반등을 주려다가 작년 내내 빠져요. 작년 내내 부동산이 어떻다, 뭐 미국과 두드리 맞고 작년 10월 달에 바이든과 좀 괜찮아서 돌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 나오죠. 추세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 때 홍콩이 더 죽고 있죠. 자, 홍콩 증시나 중국 증시 시총이 일본한테 뒤졌습니다. 이게 몇십 년 만이에요. 일본이 사실 항상 글로벌 2위였다가 2000년도 돌아와서 중국이 내줬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중국 시총이 전체 시총이 일본한테 뒤졌습니다.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홍콩 증시도 지금 인도한테 뒤지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는 거죠. 시총을 따지는 것처럼 신저가 될 수 있는 상태고 여전히 상반기 때 안 좋게 본다. 보수적으로. 자, 중적으로 파산이지만 작년에 뭐 백개원이나 흥다 얘기 나온 것처럼 자기들만의 일이고 부패 척결을 한다는 얘기는 시진핑 열심히 하는 일이고요. 자, 큰 흐름상 여전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완화를 살짝 쓰고 있지만 그 작년 말에 합의를 했죠.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기술 패권은 놔줄 생각이 없다. 계속 규제를 합니다. 하여튼 뭐 대만 총통선거 민진당 될지 살짝 체크 한번 치면 되고 조금 더 정치적으로 괜찮아지고 하면 3, 4, 5월 달에 한중일 정상회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안 봐요 사실은요. 서바이벌 해라 자체적으로. 자, 그리고 CS가 이제 끝이 납니다. 남았는 거는 뭐냐? CS에 대한 얘기가 사실 많아요. 매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보고 있지만 정말 메인 있죠. 정말 메인.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애플은 안 나왔습니다. 애플은 뭐 쪽팔려 안 나올 수도 있고 애플 비전 막 먼저 발표하고 막 그랬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말씀드린 엔비디아 얘들도 안 왔어요. 걔들은 열심히 하고 자기 일이 바빠서 굳이 안 나와도 된다 판단할 수 있는데 물론 B2B도 많긴 하죠. 어쨌든 나머지 특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부수를 많이 점령을 했고 남았는 건 뭐냐? 작년에 초려에 봤듯이 올해는 AI다. 당연하죠. 그 로봇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디파인드 비클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혹시나 안 좋은 것들 좀 약간 퇴색되는 부분이 자율주행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자율주행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이 법제적으로 제도적으로 뭐 보험들 다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자동차계도 그렇고 살짝 시간이 많이 걸린다 봐요. 수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향후적으로 당연히 될 겁니다. 몇 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될 건데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지금 미리 사놓고 물려서 고생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개는 그런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유가 기준으로 살짝 올라 있지만 아직까지 전면전 확률은 여전히 낮게 봐요.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이쪽으로 미국이 계속 개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삽질하는 것 같긴 해요. 자, 대선 전에 바이든도 행보들이 되게 조심스러울 겁니다. 좀 보면서 체크를 할게요. 이거는요. 자, 이 정도로 사실 간단하게 1월달 조정은 양호하다. 여전히 등락이 있겠지만 신고가 날지 안 날지는 주도주의 흐름에 달려있고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좀 과매도권이다. 지금 1월 말에 FOMC 기대하면서 이제 남았는 1월달에 절반은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구간으로 삼자. 이게 사실 제 주간 정리의 정리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제가 부동산 관심이 많잖아요. 빅머니 관련해서. 아까 미국이나 뭐 이렇게 유럽 쪽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잡설이에요. 제 소견이고.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코인 쪽으로 살짝 MZ들 젊은 자산이 넘어갔잖아요. 뭐 단기 쪽도 빠지긴 했습니다. 그 지금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얘기도 하고 현 정부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겠지만 결론은 여전히 대마불사예요. 작년에 이제 SVB 사태 말했을 때, 그다음에 뭐 그 레고 사태 말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체계적으로 구조조정을 합니다. 올해는 그래요. 금리 빠지는데 왜 구조조정을 하고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는 이제 금리로 장단기 금리 같은 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결론은 올해 이것저것 좀비 기업, 좀비 가게들이 터질 거예요. 터질 수 있고 체계적인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나왔던 일이다 보니까 저 태용도 이제 워크아웃 들어갔죠. 4월 11일까지 뭐 구제한 중간중간 채권단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태용건설이 뭐 확 터진다. 처음에는 말이 좀 많았지만 약간 얘들 문제를 국한하는 게 좋고 롯데다 GS다 막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의지나 행태를 봤을 때는 여전히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요번에 사실 그 한은의 이창용 총재도 말했어요. 자체적으로 보는 부분이지 시스템 위기로 확대 해석하지 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부동산을 올린다기보다는 작년에 상반기에 나왔던 정책처럼 빠지는 속도라든지 받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2008년에 서프라임 터지고 2009년 10년도 이럴 때 부양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서울이나 강남권 가장 노른자이잖아요. 덜 빠져 있는데 뭐 저는 좀 더 빠진다 보는데 여기에 양도세까지 면제까지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니까 부양책 계속 반복되면서 향후적으로 좀 더 갈 수 있다. 빅머니 쪽으로 돈이 들어가기는 뭐 정말 필요한 분들이 갈 수 있겠지만 큰 흐름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하방 등락 올해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인도 살짝 보긴 보지만 여전히 스몰머니 경기 안 좋고 가계부채 디레버징 되는 관계에서도 그런 기간에서도 정시에서 사이클 만들면서 우리가 잘 아는 수급머니 빅머니 종목들로 계속 수익을 모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계속 보시죠. 1월달 잘 끝나고 있어요. 자, 요거 MSCI 편입 종목을 살짝 제가 페낫괴 패시브가 낳은 괴물 이런 얘기 드리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종목도 에코프로 모티나 두산노브도 포함되어 있고 레인보우 살짝 들어오긴 했어요. 요거는 제가 두 번째 영상에 찍을게요. 이것도 보시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정권사에서 보고 자료들이 나오는데 MSCI 편입이 2월 10일 날 결정 납니다. 2월 10일 결정 나는데 에코프로 모티는 거의 확정이에요. 확정이고 한질칼도 그 확정인데 이거는 머니캐퍼 제가 말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등락이 있어. 좀 위험하고 두산로보틱스, 알테오젠, HPSP, 레인보우까지 뒤에 좀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한번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두 번째 영상에 보시죠.